제가 벌써 내년이면 30이더라고요. 주위에서 다들 결혼하기 전에 독립을 해야 진짜 어른이 된다나? 뭐 그런 말들도 있고, 무엇보다 유튜브 하느라 택배가 집에 엄청 많이 와서 나만의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하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제가 한 번도 제 힘으로 부동산을 안 구해봐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만성일지. 일단 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요. 자취한 거는 20대 초반에 계절학기 듣느라 한 달? 그리고 방송국에서 인턴하느라 상암동에서 한 1, 2년 한 게 전부예요. 그리고 당연히 무주택자이고요. 주택 청약은 다행히 6년 전부터 매월 10만 원씩 납입을 하고 지금도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을 구하려고 알아보다 보니까 나라나 정부에서 해주는 혜택이 좋은 대출이 많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청년 버팀목 대출인데 전 아쉽게도 이 소득 제한 때문에 이 대출은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부동산 공부를 시작한 지 한두 달밖에 안 된, 당연히 제가 바로 당장 집을 매매하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물론 제가 모은 돈으로 집을 어딘가에 매매를 할 수는 있겠죠. 구축 빌라든 뭐 오피스텔이든 어딘가에 매매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전 당장 집은 서울이고 회사는 판교이기 때문에 이 출퇴근 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매매 가능한 집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고민은 매매, 전세, 월세 크게 세 가지 중에 매매가 아니면 전세와 월세가 남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고민이에요. 사실 매매도 요즘은 무조건 내 집 마련을 빨리 해라 라는 분이 있긴 한데, 주택 청약이 확률이 거의 너무 낮기도 하고 부양 가족도 없고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제가 아무리 6년 동안 꾸준히 10만 원씩 넣었지만 안 그래도 경쟁률이 높은데 제가 정말 후순위더라고요. 그래서 주택 청약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 제가 아무리 대출을 낀다 하더라도 당장 매매할 수 있는 데가, 그래서 크게 전세랑 월세가 남는데 이게 정말 고민인 게, 요즘 부동산 유튜버분들 보면 전세는 좀 비추하는 분들이 조금 많더라고요. 전세는 대출은 해야 되겠지만 매월 나가는 돈이 없어서 그나마 나가는 부담이 좀 적은데, 당연히 이거 내 집도 아니고 전세는 아무래도 큰 돈이 한 번에 묶이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은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데, 내가 나 저 집 사야겠다 하고 큰 돈이 필요한 시점에 그 2년 전세 계약이 묶여버리면 큰 돈을 뺄 수 없다라는 제약 때문에 좀 비추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부동산 정책이 전세가 조금 불리한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월세는 초기 부담, 이 보증금 자체는 전세보다 조금 낮을 수 있지만 매달 한 달에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내야 되잖아요. 매월 나가는 고정 지출이 있기 때문에 저축을 하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월세를 매달 내는 게 오히려 손해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매매는 안 될 것 같고, 전세를 할지 월세를 할지조차 아직 못 정한 상황이고, 예산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 이 시드, 현금, 근데 요즘에 현금을 국내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해서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이 주식에 있는 돈을 다 빼야 합니다. 아무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을 포함한 현금과 제가 받을 수 있는 대출, 그리고 다행히 저희 회사에서는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복지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퇴사를 못한다 하더라고요. 저도 아마 이 회사 대출 이자 지원을 받으면, 원래도 올해 퇴사 계획은 없었지만 아마 회사를 좀 더 근속하게 되지 않을까. 이 이자 지원 혜택이 너무 좋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 그리고 대출 받을 수 있는 거, 이게 총 얼마인지 예산은 대략적으로 잡아놨고, 일단 지역을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봤어요. 회사가 판교이고 적어도 올해는 26년은 퇴사나 이직 계획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판교랑 출퇴근하기 가까운 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행히 지금 살고 있는 본가도 판교랑 엄청 가까워요. 차 타고 가도 25분 정도 걸리는 거리라 가깝단 말이에요. 제가 이 출퇴근 가까운 거의 맛을 한번 봐서 더 좋은 조건의 매물이 있는데 막 거리가 1시간 이상 걸린다, 그러면 전 아무래도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판교랑 출퇴근이 가까운 걸 선호합니다. 이렇게 해서 판교 직장인인 제가 출퇴근이 비교적 가깝고, 판교가 또 신분당선이거든요. 그래서 지하철로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하고 살기 좋으면서도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제가 찾아본 바로는 크게 4가지였는데요. 판교 정자, 수지, 광교, 그리고 양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판교 정자는 못할 것 같은 게, 판교 살면 당연히 너무 좋죠. 회사가 판교니까 걸어서 출근해도 되고, 판교 정자가 당연히 비싸서 못 가는 것도 있는데, 판교에 살아서 회사랑 거의 걸어갈 정도의 거리는 굳이 필요 없거든요. 오히려 그럼 야근을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나에게 너무 오버스펙일 것 같아서 판교 정자를 빼면 수지구청, 요즘 수지구청이 또 엄청 떠오른다 하더라고요. 수지구청, 광교, 상현 이쪽, 그리고 양재, 이렇게 3가지가 남네요. 본격적으로 집을 찾아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 같은 직장인에게 시간은 금인지라 최대한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고 괜히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헛걸음을 하지 않도록 앱에서 미리 매물을 파악하고 가려고 합니다. 요즘은 진짜 앱이 잘 돼 있더라고요. 주위에 부동산 고수들이나 회사 선배들한테 물어봐도 가장 많이 추천을 해주는 게 직방이길래 저도 살면서 처음으로 직방을 깔아봤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집 구할 일이 없었어서 부동산 앱
깔아보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일단 저희 회사가 여기 판교예요. 판교역이랑 이어져 있거든요. 이 준공 연도도 당연히 신축이고 새 아파트면 좋겠죠? 근데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신축 전세를 가장 기피해라 라고 하셔서 커뮤니티 잘 되고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새 아파트 가고 싶었는데 그런 마음은 많이 내려놨어요. 그래서 준공 연도는 그냥 전체로 하고 세대수는 저한테 크게 상관은 없어서 이대로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희 회사가 있는 이 판교역 바로 근처에는 없고 조금 걸어가면 있는 이 백현마을 6단지 매매 21억? 절대 이건 아무리 대출 풀로 땡겨도 절대 못하는 건데. 와, 근데 집값이 진짜 많이 오르긴 했네요. 이렇게 우상향 중이네. 전세 10억? 7억. 여기는 전세가 한 7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백현마을은 가장 작은 29평 기준으로 전세 7, 8, 9억까지 있고 월세는 6억에 95만 원 아니면 7억에 80만 원 정도 있네. 근데 확실히 판교는 너무 비싸니까 정자를 넘어서 여기 쭉 내려가면 있는 수지구청을 한번 볼게요. 수지에 무슨 푸르지오가 유명하다던데. 제 지인이 여기 수지파크 푸르지오 아파트 사는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4평 기준 전세 6억 5천, 월세도 1억에 200? 한 달에 200만 원 내면 내 월급이 얼만데. 수지도 진짜 비싸다. 수지 집값이 그렇게 올랐다던데. 좀 더 내려가서 상현, 저희 동기들이 상현에도 정말 많이 살았어요. 상현 광교 자이 더클래스, 여기도 전세 6억 1천, 월세 1억에 153? 여기는 전세가 한 5, 6억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아파트, 원룸, 빌라, 오피스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아파트는 방금 봤다시피 아무래도 좀 비싸기 때문에 일단 원룸으로, 거래 유형은 일단 월세만 볼게요. 보증금도 이렇게 필터를 걸 수 있고. 남향이면 좋은데 이러면 점점 더 비싼 집밖에 안 나오겠죠. 일단 이렇게 적용을 해서 볼게요. 마음에 두고 있었던 수지구청을 한번 볼게요. 많은 분들이 여기 수지 푸르지오 월드마크 아파트 여기를 많이 추천하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회사 분들도 여기 많이 거주하시는데 만족도가 엄청 높다고 해요. 월세 1000에 87 아니면 1억 6,500에 20. 이게 추천이라 돼 있네. 물론 보증금이 1억 6천이긴 하지만 한 달에 20만 원. 근데 관리비 18만 원이니까 한 달에 넉넉히 한 40만 원? 근데 28평이야. 저 혼자 살기 너무 큰데요? 사진도 이렇게 보니까 넓고 괜찮고 약간 자취의 로망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은. 상세 설명에도 주거용 귀한 반전세 나왔어요. 근데 여기가 조금 아쉬운 게 보면 수지구청역에서 조금 요렇게 걸어와야 돼. 물론 여기랑 가까우면 당연히 비싸지는 건 압니다만 수지구청 역에서 한 11분은 걸어야 되네요. 이게 좀 아쉽네. 11분? 요즘같이 추운 겨울에는 또 이게 은근 클 텐데.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이 광교에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광교 호수공원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입사하고 나서 광교에 자취하는 동기 따라서 광교 호수공원 가봤는데 너무 좋은 거야. 진짜 여기가 무슨 뉴욕인 줄 알았어. 너무 좋아가지고 난 나중에 결혼하면 꼭 광교 호수공원 근처에 살아야지 라고 다짐을 했었는데 그때는 집값을 모르고 뭣도 모르고 한 얘기였어요. 광교에 여기 광교 센트럴 푸르지오 오피스텔, 여기도 많은 분들이 진짜 좋다 그랬어요. 월세 2억 4천에 30. 근데 광교는 다 좋은데 저희 회사랑 좀 멀어요. 물론 신분당선이라 지하철 타면 바로이긴 한데 광교에서 저희 회사 판교, 물론 지하철 타면 23분이긴 한데 신분당선이 배차 간격도 길고. 광교가 광교 호수공원이 있어서 좋은데 회사랑 조금 멀고, 수지는 호수공원은 없지만 회사랑 좀 더 가깝고. 근데 생각해보면 또 제가 혼자 살면서 호수공원 또 얼마나 가겠어요. 그런 걸 따져봤을 때는 수지가 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전 회사랑 가까운 게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엔 좀 강남 쪽으로 올라와서 양재랑 양재 시민의 숲 이 근처를 한번 볼게요. 양재 시민의 숲 근처에도 월세 3천에 86? 이런 원룸도 있네. 관리비 9만 원. 그리고 조금 더 강남역 쪽으로 올라오면 여기 서초 현대 렉시온 오피스텔, 여기는 1억에 75. 여기는 복층이네? 헐, 이런 거 약간 자취생의 로망. 근데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그런 복층 로망 실현하다가 너 돈 다 날린다 이런 얘기 하시겠죠? 여기의 장점은 강남역 양재랑 가까워서 강남 가기도 편하고 회사 가기도 편하다. 강남 서초 통틀어 가장 인기 있는 복층 오피스텔입니다. 1억에 75만 원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진짜 매월 이 돈을 낸다고 하니까 또 제가 도저히 못 고르겠으니까 여기 AI 중개사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판교로 출퇴근하기 좋은 AI 중개사 제나씨가 추천해준 데는 매화마을 주공 3단지 송파파크 하뷰 푸르지오. 저 여기 어제 친구가 여기로 자취한다 그래가지고 여기 놀러 갔다 왔는데 여기도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월세 100만 원? 판교로 출퇴근하는데 송파, 물론 멀진 않은데 송파는 제가 아예 생각을 안 해봤는데. 시범 우성 월세 40만 원. 매물을 바로 볼 수 있네. 매화마을 주공 3단지를 매물을 바로 볼게요. 2억 4천에 20.
만약에 제가 매매를 한다 그러면 6억대고요. 야탑에 있는 거구나. 아, 여기가 야탑역이면 매화마을이 여기예요. 아, 근데 여기랑 너무 멀다. 지하철역이 여긴데 여기서 이만큼 가야 되네. 일단 위치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 서현역이랑 엄청 가까운 건 아닌데 그래도 20평대에 17평을 한번 봐볼까? 저 혼자 어차피 17평이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전세는 3억대고 월세는 3억에 19만 원. 오, 관리비 17만 원? 월세가 한 달에 19만 원인데 관리비가 17만 원. 조금 높은 편 아닌가? 오, 이렇게 VR로도 볼 수 있구나 요즘. 오, 예전에 저희 회사 동기가 다른 앱으로 매물을 찾아서 여기 괜찮다 해서 바로 연락을 했더니 이미 나간 집이에요, 죄송해요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말 그대로 헛걸음질 한 거잖아요. 직장인은 시간이 금인데. 근데 찾아보니까 부동산 고수들이 직방을 추천하는 이유가 직방이 허위 매물이 가장 적은 플랫폼이래요. 엄격한 허위 매물 관리 시스템으로 반복적으로 허위 매물을 올리는 중개사무소는 모니터링을 통해 제재를 하거나 헛걸음 보상제라고 해서 허위 매물 때문에 헛걸음을 했을 경우 소정의 보상을 해주는 제도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방이 직접 검증한 매물은 실매물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저같이 사회초년생들은 부동산에 연락하기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아직 많이 모르기도 하고 괜히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괜히 전화했다가 뭐 보러 오셨어요? 했는데 막 에베베베 하다가 끝나면 어떡하지? 그리고 직장인들은 평일에 일하는데 이 공인중개사분들한테 매번 전화하는 것도 일이에요. 일하는데 자리에서 전화할 수 없잖아요. 전화하려면 또 자리에서 나가거나 회의실에서 급히 이렇게 막 통화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저처럼 하루 종일 회의가 있는 날에는 거의 누군가랑 통화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여기 채팅 문의가 있어서 진짜 좋아요. 이건 진짜 한번 상담을 드려봐야겠다. 안녕하세요. 아, 근데 제가 아직 부동산 거래를 많이 안 해봐서 부동산 중개인 만날 때 뭘 물어봐야 되는지, 기선제압을 당하지 않는 꿀팁은 없는지 이런 걸 좀 더 공부를 해가야겠어요. 이런 복비는 얼마고요? 저 예산 얼마인데 여기에 얼마까지 알아봤어요. 이렇게 야무지게 대답해야지 중개사분도 쟤 뭐 좀 알고 왔구나 해서 잘 해주신다고 하던데, 채팅 답장이 오면 한번 대화를 해볼게요. 채팅이니까 기록이 남아서 이 사람이 그때 뭐라고 했는지 텍스트로 눈으로 보기도 편하고, 여러 매물을 동시에 문의할 때도 이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이 집엔 주차 가능한지 물어보고 저 집엔 반려동물 가능한지 물어보고.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처음으로 좀 독립을 할 생각을 하고 직방을 통해 부동산 매물을 알아봤는데 아직 갈 길도 멀고 좋은 매물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판교역에 자취하는 저희 동기들은 부자였다는 걸 이제야 좀 깨닫고, 사실 마음은 당연히 저도 막 신축이면 좋고 넓고 깨끗하고 판교역이랑 가깝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요즘 부동산 값이 진짜 미친 듯이, 다들 어떻게 집을,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하는 거야? 매매를 어떻게 하는 거야? 아무튼 열심히 한번 알아볼게요. 진짜로 제가 부동산 구하는 과정도 다 영상으로 올려둘 테니까 저희 같은 사회초년생 20대 후반 30대 초반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만성이들 중에 부동산 고수들 있잖아요. 댓글 좀 남겨주세요. 아직 부동산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불인이라 제가 뭘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일단 제 기준엔 양재가 가장 매력적이더라고요. 제 회사랑도 가깝고 본가랑도 거리가 딱 적당해서 실거주 만족도가 높겠다는 생각에 양재로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선택한 곳은 바로 역삼 럭키 아파트 그리고 신형 체르니 아파트입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띈 게 아무래도 주차인데요. 아무래도 1995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라 그런지 주차가 엄청 편하진 않더라고요. 제가 역삼 럭키 아파트에 왔는데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절대 제가 여기를 매매할 수 있다거나 살 수 있어서 온 게 아니고요. 요즘 부동산 유튜브 채널 정말 많이 보는데 임장도 많이 다녀보는 게 좋다고 하기도 하고, 유명한 부동산 유튜버분이 강남에 있는 곳 중에 역삼 럭키 아파트 여기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임장을 많이 다녀보면 저도 조금씩 감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일단 뭐 어차피 제가 못 올 아파트니까 솔직하게 말해보자면 주차가 너무 불편해 보여. 이중 주차도 많아서 기어 중립으로 하고 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제가 또 회사에서 주차팀이거든요. 그래서 주차 편한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은근 주차가 스트레스란 말이지. 그럼에도 여기가 그렇게 인기 많은 건 이름은 역삼 럭키 아파트지만 도곡동에 위치해서 그만큼 미래 가치가 높고 투자하는 자산가가 많은 아파트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아이가 있는 분들이라면 근처에 언주초등학교가 있어서 초품화고요. 은성중학교, 은광여고가 붙어 있어서 학군만큼은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안정적인 동선이고, 연식은 좀 됐지만 실제로 보면 단지 관리 상태도 굉장히 깔끔해서 자산 가치와 실거주를 동시에 챙기기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에 이런 상가도 있고 놀이터도 이렇게 있습니다. 나라자는 뭐 저는 아기가 없어서 놀이터가 중요하진 않지만, 근데 직방에서 후기를 보니까 학군, 교통, 생활 편의시설 뭐 다방면으로 최고다. 이 일대에서 가성비 갑 아파트라고 하던데, 가성비라고 하기에는 지금 여기가 34평 기준으로 매매가 25억이거든요.
가성비라는 기준이 다 다르겠죠? 강남 일대 회사가 있으신 분들에게 가격대 편리함을 고려한다면 강추한다. 강남 유일한 30평 이상 1000세대 이상 구성 아파트라는 장점. 어쩌고저쩌고. 사실 처음에는 사진만 보고 지은 지 오래된 그런 약간 낙후된 아파트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가까이서 눈으로 보니까 완전 신축 새 건물 이건 당연히 아니지만 엄청 깨끗하고 관리가 진짜 잘 됐어. 이런 페인트 같은 것도 다 깨끗하고. 다만 34평 기준으로 매매 26억, 전세 9억 9천이라 저 같은 사회초년생에겐 당장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양재의 신영 체르니라는 곳에 왔는데 여기는 저희 회사 신혼부부 커플이 추천을 해주신 곳이에요. 2002년에 지어졌고 175세대 24평 기준으로 매매가는 10억 1천만 원이고 전세는 6억 3천. 방 2개 욕실 하나. 복도식. 여긴 최소 13평부터 최대 24평까지 소형 평수 위주라서 저 같은 직장인 1인 가구나 신혼부부들이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가보니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조금 애매했습니다. 양재역까지는 13분, 양재 시민의숲역까지는 20분 정도 걸려서 초역세권은 아니라 만약 맨날 지하철로 출퇴근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살짝 거리가 애매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근데 단지에 도착해서 정말 의외의 반전 포인트가 주차예요. 보통 이런 소형 평수 위주의 복도식 아파트는 주차 지옥인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생각보다 주차 공간이 잘 확보돼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직방 광고라서 억지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직방이 이런 현장 투어? 이런 게 진짜 잘 돼 있어요. 실제 뭐 주차장은 어떤지 상가는 어떤지 주위에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게 누가 다 이런 걸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처럼 이렇게 기록을 해놨나 봐. 교통이 편리해서 강남 아니면 저처럼 판교 신분당선 신혼부부들이 많이 사나 봐요. 아쉬운 건 근처에 편의시설이 많지 않다. 근처에 대형 편의시설이 없다는 단점도 있지만 그거 반대로 얘기하면 단지 주변이 조용해서 실제로 애기랑 같이 놀고 있는 젊은 엄마 아빠들도 많더라고요. 역삼 럭키처럼 대단지의 웅장함은 없지만 오히려 소규모 단지 특유의 그런 깔끔함이 느껴졌습니다.